네, 두 번째 이제 장례 제안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6가지를 얘기했고 나머지 4가지를 얘기하게 됐습니다. 7번째, 국화꽃 향기보다 고인의 인격의 향기가 퍼지게 하자. 어떻습니까?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정필도 목사님 영전에 당신의 아픈 몸을 천사가 업고 떠나던 그날 몹시 외롭지 않았습니까? 82년의 생애가 아픔에 피 흘리며 이승의 터널을 조용히 빠져나가실 때 목사님도 우리처럼 슬펐습니까? 우리의 문병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서둘러 길을 가시다니 진달래 꽃망울보다 더 빨리 터져버린 이별의 슬픔을 알게 하신 정 목사님, 살아서는 바위처럼 말이 없던 목사님, 떠나서는 구름처럼 가볍게 말을 건네오시네요. 목사님을 알던 이들은 모든 그 깊은 목소리를 생전보다 더 가까이 듣고 있습니다. 3월에 관속에 목사님을 입관하면서 바람은 멎었지만 눈물은 멎지 않았습니다. 82년의 목사님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남편으로서 삶이 슬프도록 아름답고 성실해서 당신의 양떼들은 숨죽여 울고 있습니다. 평소에 더 드리지 못한 사랑의 한을 가슴으로 풀어내며 숨죽여 울고 있습니다. 시들어진 갈대꽃 대신 영혼들이 피어낸 눈물의 꽃으로 영전 앞에 올려놓고 우리는 또 살기 위하여 집으로 갑니다. 살아가며 더러는 목사님을 잊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정 목사님, 한 번의 기도만도 못한 이 엽서를 바람에 뛰어보내는 어리석음도 아직은 저희가 살아있다는 탓이겠죠. 이제는 천국에서 편히 쉬십시오. 하늘로 이어지는 기도의 시작이니 우리들의 만남 또한 새로운 것임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떠나셨다고 말하렵니다. 정 목사님, 언젠가 다시 만날 환희의 그날까지 평안히 계시기를 비옵니다. 네, 부산 수영로 교회 이제 정필도 목사님의 장례에서 그의 친구이신 이정삼 목사님이 조시를 읽었던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참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분의 관계 속에 있었던 얘기, 이런 것들이 바로 꽃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라고 여깁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장례 때 이 국화 전시, 이거 더 이상 이제는 안 해야 된다. 아무 의미 없는. 그리고 거기에 가보면요, 전부 또 좋아합니다. 관에 놓이는 거, 관도 없지만 관이 있는 척하고 거기에 꾸민 것도 다 헛개비고, 밖에 이제 조화로 늘어서 있는 것도 대부분 이게 플라스틱 조화들 가져다가 꽂아놓고 실제 생화는 몇 개 없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거두어서 또 그것이 되돌이표로 누군가의 집에 가 있고, 이런 허례허식은 이제는 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관이 있는 곳에는 영정사진조차도 어쩌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 영정사진은 정확하게는 추모사진으로 불리지만 영정은 달마선사나 선종 성녀들의 초상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하는 것은, kitsch라 하면 일반적으로 천박하며 저속한 모조품 또는 대량 생산된 싸구려 상품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마치 훌륭한 진품인 것처럼 가장하고 나타나죠. 자신을 기만하는 현상을 그래서 kitsch라 부르는데요. 영안사전을 펼치면 저속한 작품 또는 공예품을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예술품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싸구려 상품이 바로 kitsch인 건데, 향기 하나 없는 플라스틱 꽃, 고인에 대한 모욕이죠. 고인과 관계없는 꽃들 역시 kitsch입니다. 진짜 꽃은 고인의 삶의 궤적을 이야기로 전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우리가 메모리얼 테이블을 놓고 그 고인의 흔적들을 좀 볼 수 있고, 고인의 발자취, 고인의 채취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8번째입니다. 평소에 죽음 지수를 좀 높이자는 것인데요. 죽음 지수가 삶의 지수입니다. 죽음이 죽어버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죽고 나자 거기에 지옥이 탄생한 겁니다. 모든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타자화되어 있습니다. 3인칭의 죽음이라고 설명했었죠. 코로나가 가져다준 최고의 선물이 모든 인류가 동시에 죽음을 바라보게 한 일이었습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죠. 삶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집살이, 처가살이, 한집살이, 새빵살이 모두 살이, 살이가 뭡니까? 살다라는 어원을 가진 거잖아요. 살림살이. 이 얼마나 가슴 뛰는 말입니까? 한자어도 영어도 불어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한글의 오묘한 맛입니다. 살이의 명사형이 살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조들은 죽살이라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한 묶음으로 보았던 거죠. 마치 끄트머리에서 끝 플러스 시작이라는 머리, 그래서 끄트머리는 다시 시작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제는 임종학당 이런 것도 좀 만들어져야 하고 해피엔딩 스쿨도 그렇고, 어떻든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알 때, 죽음을 배웠을 때 비로소 사는 것에도 준비된다는 것인데요. 앞에 한번 또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일학생들을 데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장례 놀이를 했을 때 이 아이들이 보여준 태도는 참 어른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직접 관을 제작해보고 꾸며보고, 그리고 저기 송노란 방이 있는데 송노란 방에 들어서면 이제 이게 천정에 또 호디의 미희 크라스 TV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뭐 이런 글들이 새겨져 있고, 아이들이 이제 딱 3분 모래시계와 함께 잠시 누워서 홀로 들어가면 또 그것도 뭐라고 할까, 공포심이 생길 수도 있고 폐쇄공포증, 또 아니면 아이들이 또 두려움에 상처나 또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까 봐서 2명씩 들어가게 하니까 누군가 옆에 있다. 그러나 누워서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하는 것을 생각하게 했는데, 이 자잘하게 보이지만 이 죽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도 매우 성숙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례, 죽음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도 배운 것도 없이 무시기로 장례를 맞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죠. 이제는 이제 교회에서 하던 이 경로대학, 노인대학 이런 데서 복지 차원에서 뭐 손톱 깎아주고 이발해주고 또 입 뽑아주고 뭐 치과치료, 이거 요즘은 다 이제 뭐 가까운 치과에서 다 하는 것들 아닙니까? 뭐 또 수지침 나와준다, 좀 제발 이런 것들 다 거두어 드리고, 그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생활을 넘어선 내 생애 과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제는 곧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앞에 그 장지, 장례, 장후, 이것이 마치 인생의 3장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장지나 장례는 그럭저럭 감당을 하죠. 근데 장지와 장례 이은 장후, 장례 이후는 아예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트라우마는 너무 크고 길죠. 그래서 람몰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일 보고서는 고인이 죽고 난 뒤 넉 달째 그리움의 정서가 최고조에 달하며 뒤이어서 분노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후 6개월 무렵에는 우울증이 심해졌다. 통상적으로는 6개월이 넘어 유가족이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처음 4단계는 상당 부분 사그라졌다. 6달 동안 느끼는 충격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애도 과정 전체는 대개 2년이 걸린다. 유가족이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느끼기까지 때로는 그 2배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게 죽음을 배우다는 책에서 인용해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3년상이 그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래된 미래였던 거죠. 아니, 미래가 왜 오래되냐? 근데 그 과거 속에 미래가 있었다, 이 얘기죠.
우리는 장후가 없습니다. 정부는 출산휴가는 법으로 제정해 강제하면서 임종휴가는 주지 않지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정부나 직장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장후를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치유의 여정이라 부르죠. 유산 분배, 행정 처리 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간의 화합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건희 회장의 형 이맹희 씨는 이제 객사,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 했던 객사, 결국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떠들죠. 그리고 끝내 남긴 말이 뭐였습니까? 동생 건희를 만나서 좀 화해하고 싶다는 의사를 매우 강력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둘 다 얼굴 한 번 맞대지 못한 채 따로 다 세상을 떠나고 말죠.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형제 간에 또 아니면 누군가와 마음에 엉킨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고 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스스로도 이 애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리해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직도 교회는 장지는 참여도 못하고 장례는 이미 선문대학 출신들의 장례 지도사 또는 그 이전에 생긴 대학들의 장례 지도사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고 목사는 거기에서 보조하는 보조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례에도 끼어들지 못하고 장후는 아예 없지요.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코로나 이후에 이 애도 프로그램, 이 컨텐츠를 개발해서 사실은 우리 유족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영화도 밀양이라는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애도 심리가 너무 잘 나타나 있죠. 이를테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문제, 이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돌보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제는 운영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는 서울 영동교회 같으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면 저희도 돕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는 애도 프로그램이 교회에 자리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장례식까지는 우리가 그들을 돕지 못할 경우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소속이 아니고.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라도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애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초대해서 신불신 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것을 마음 먹고 우리가 개발하고 또 교회에서 좀 이끌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점에서 우선 이 애도에 관련된 이 방황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영화를 내 토막으로 내서 함께 계속해서 한번 시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정상, 비정상을 넘어선 새 기준의 장례를 설계하자. 이건데 화면에 보이죠? 일반적으로 벼농사 지역은 집단의식이 강합니다. 저기 씨 뿌리는 사람들, 누구 작품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옆에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인데요. 이제 모 심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강우량이 이게 이제 밀농사냐 벼농사냐 하는 것을 결정을 짓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벼농사 지역은 집단으로 그 벼를 심고 모심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집단의식, 공동체의식이 강합니다. 밀농사는 그냥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강해지죠. 벼농사 문화권은 공동체의식으로 똘똘 뭉칩니다. 홀로 밀을 뿌리는 것과 달리 이웃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이웃과 잘 지내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죠. 모내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줄잡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물을 대주어야죠. 내가 이제 모심기를 끝내면 그 물을 빼서 또 다음 모심기를 하도록 돕죠. 노랫가락을 선창하는 이도 새참을 장만하는 이도 필요합니다. 마을이 나서는 게 쌀농사입니다. 마른 땅에 밀을 뿌리는 농법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집중해서 단시간에 일을 마쳐야만 합니다. 네 일, 내 일이 없습니다. 이웃과 잘 지내서 공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치를 봐야 되죠. 튀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삶은 0과 1의 숫자로 부호화됐습니다. 이게 노멀, 정상이고 아브노멀 이러면 비정상이었습니다. 코로나는 그것을 뒤집었죠. 정상과 비정상을 넘어서 뉴노멀, 그러니까 새 기준, 새 일상, 새 표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성이 상주가 되는 것이 왜 안 되죠? 다 유교 사상입니다. 아니, 내 아버지의 그 관을 내가 왜 들지 못해야 합니까? 여성은 왜 그런 일에 빠져야만 되죠? 다 이 모든 것들이 생각 없이 끌려다니는 장래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화려한 장래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기 몇 개 좀 소개를 해보고 싶은 거 있는데요. CNN 등 외신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거행되고 있는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장례식에 푸른 셔츠에 마스크를 착용한 한 남성이 걸어 들어옵니다. 성적에 쌓인 긴즈버그의 관 앞에 멈춰선 그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러더니 들고 있던 종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세 차례 팔굽혀 펴기로 조의를 표합니다. 이날 찾아온 대다수의 사람이 고개를 숙이거나 손으로 십자가를 그으며 애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례적인 추모였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긴즈버그의 20년 지기 개인 트레이너인 브라이언트 존슨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긴즈버그와 트레이너로 인연을 맺어온 존슨은 긴즈버그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긴즈버그가 20년이 넘는 암투병과 고령에도 비교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존슨은 늘 그의 운동을 책임져 왔습니다. 외신들은 오랜 기간 케미를 자랑해온 긴즈버그와 존슨의 특별한 마지막을 소개합니다. CNN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존슨이 고인이 된 긴즈버그에게 둘만의 딱 맞는 방식으로 조의를 표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셔츠 입고 팔 굽혀 펴기 이런 배웅이 왜 나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의 연두색 드레스인데요. 2010년 1월 어느 날 스코틀랜드 던디에서의 장례식입니다. 영국군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했다가 24살 한창의 나이에 목숨을 잃은 스코틀랜드 출신 케빈 엘리오트 상병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마음들이 무겁기만 한 자리에 난데없이 연두색 여장을 한 남자가 나타나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드레스. 이 엄숙한 분위기에 무슨 장난질이냐고 그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실제로. 마침 케빈의 할머니가 사람들을 말려서 그의 참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형광색 드레스에 유치한 분홍색 양말을 신은 이 우스꽝스러운 조문객은 케빈의 둘도 없는 친구 베리 델레인이었습니다. 둘은 파병되기 전날 약속을 나눴다고 그러죠. 둘 중 하나가 먼저 죽으면 나머지 한 명이 여자 드레스를 착용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자. 무덤 속에서 그거 보고 마음껏 낄낄대며 웃을 수 있게. 사연을 알게 된 장례식장은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울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웃고 있었다. 내가 세상 떠날 때 나는 웃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다. 그게 행복한 인생이려니. 어떻습니까? 장례식은 약속, 웃음, 우정, 삶과 죽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장례의 모델이고 이제 이런 뉴 모델이 많이 찾아져야 되지 이름만 바뀌어진 똑같은 장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우리 방식으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세상이 더 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